자, 그럼 MQTT 브로커에게 메시지를 발행을 하고 또 MQTT 브로커로부터 메시지를 구독하는 그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모듈을 사용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그 클라이언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모듈로는 우리가 그 에클립스에 파호 MQTT라는 모듈을 사용하겠습니다. 이 모듈이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모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듈을 사용하려면 먼저 파워 MQTT를 설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pip install 파워 MQTT 해서 자기가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MQTT 모듈을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이 모듈의 그 구조를 잠깐 보면은, 이 모듈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그 헬퍼 모듈이고 또 하나는 클라이언트 모듈입니다. 헬퍼 모듈은 요거는 이제 사용이 좀 쉬운 그러한 모듈이고, 그 대신에 이제 그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그러한 모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에 비해서 클라이언트 모듈은 요거는 그 이벤트 콜백 방식으로 동작이 됩니다. 즉 어떤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미리 정해진 어떤 콜백 함수를 수행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동작이 되기 때문에 요 모듈은 그 효율성이 좋은 그러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몇 가지 그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는 헬퍼 모듈을 이용하면은 쉬울 테고요. 그렇지 않고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떤 복잡한 프로그램을 수행할 때는 클라이언트 모듈을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헬프 모듈에는 메시지를 발행을 하기 위한 퍼블리시 모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를 구독하기 위한 서브스크라이브 모듈, 이렇게 두 가지 모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MQTT 그 단일 메시지를 발행하는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메시지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이 퍼블리시 모듈에 있는 그 싱글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단일 메시지를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싱글 메시지, 싱글이라고 하는 함수의 구조를 보면, 첫 번째 이제 매개 변수는 토픽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떤 토픽을 정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 그랬죠. 토픽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매개 변수는 페이로드인데, 페이로드는 바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행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호스트 네임에는 요거는 그 브로커 주소가 됩니다. 브로커 주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클라우드 브로커를 이용한다면 클라우드 브로커 주소를 되면 되고요. 아니면 독립형 그 브로커를 사용한다면 그 브로커가 실행되고 있는 컴퓨터에 주소를 주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싱글 함수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그 topic, 그 다음에 payload, 그 다음에 그 host name이라는 이러한 세 가지 인자만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메시지를 발행한 방법은 여기 파호 MQTT, paho.mqtt.publish라는 모듈을 일단 불러옵니다. 그래서 publish 모듈을 불러오고요. 그 모듈에 있는 그 싱글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발행하는데, 이것이 발행할 메시지의 토픽이 되겠고요. 여기 이제 발행할 메시지 내용이 되겠고, 요게 이제 그 브로커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그 test.mosquito.org라는 요 클라우드 브로커를 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시지를 그 발행하는 방법을 알았으면 이제 우리가 메시지를 구독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단일 메시지를 구독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를 구독하기 위해서는 subscribe 모듈에 있는 그 simple이라는 이 함수를 이용하면 메시지를 구독할 수 있습니다. 이 simple이라는 메시지는 블로킹 모드로 동작이 되는데, 즉 다시 말해서 메시지가 도착하지 않으면 이 함수는 반환되지 않고 계속 어떤 메시지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자, 먼저 이 simple이라는 메시지의 그 매개 변수들 한번 보면은, 첫 번째 매개 변수가 이제 topic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메시지 카운트라고 하는 요 인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구독할 메시지 개수를 얘기합니다. 구독 메시지 개수.
한 개를 구독할 거면 1, 두 개를 구독할 거면 2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지정하지 않아도 큰 상관은 없는데요. retained를 false라고 하는 요거는 뭐냐면은 메시지를 발행을 할 때 그 발행하고 나서 그 메시지를 유지를 시킬 것이냐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retain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retain이라는 속성이 설정이 돼서 오는데 그 retain이라는 속성을 무시를 할 것이냐 아니면 처리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뭐 대부분의 경우는 처리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이제 그 자기가 메시지를 받을 그 브로커 주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브로커 MQTT는 포트 번호 1883번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사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토콜은 그 MQTT의 그 버전이 있는데, 뭐 지금은 그 버전 3.11 버전을 쓴다 그러면 이렇게 기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심플 함수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이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받기 위해서 paho.mqtt.subscribe라는 모듈을 일단 불러오고요. 그래서 그 불러온 그 모듈에서 simple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자, 요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토픽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 빠졌네요. 자, 토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이제 그 브로커 주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생략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retained를 false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이제 그 메시지 숫자, 메시지를 몇 개를 읽어드릴 것이냐, 한 개를 읽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 함수를 호출해주면 그러면 이제 메시지가 브로커로부터 받아가지고 m이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는데, 요 m이라는 변수에 그 저장된 메시지가 요게 이제 정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토픽 정보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페이로드 정보입니다. 페이로드 정보는 이제 메시지 정보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수신된 그 정보에서 토픽을 뽑아내려면 m.topic이라고 하면은 토픽을 가져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m.payload 하면 수신된 메시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도 바이너리형으로 전달이 되어 오니까 우리가 디코드를 가지고 문자열로 이렇게 변환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단일 메시지를 구독하고 단일 메시지를 발행하는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까 이제 이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독 프로그램이 먼저 실행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브로커가 있고 여기 이제 서브스크라이브라고 하는 그 구독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구독 프로그램이 내가 어떤 정보를 받겠다고 미리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이제 파블리시라는 이 프로그램에서 어떤 토픽을 가지고 메시지를 보낼 때 이 브로커는 그걸 받아서 이쪽으로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이미 전달되고 나면 브로커는 자기가 어떤 메시지를 받았을 때 구독하겠다고 하는 사용자가 없으면 전달할 일이 없죠. 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독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독 프로그램 먼저 실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행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메시지가 제대로 수신되는지 그 프로그램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구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픽은 여기처럼 mqtt/test 이것이 토픽이 되어 있고요. 여기 test.mosquito.org 이것이 브로커 주소가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데이터를 메시지를 수신할 준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그 싱글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발행할 수 있다 그랬죠. 토픽은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mqtt/라는 토픽과 그 다음에 이것이 메시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하면은 자, 메시지가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메시지가 이제 발행이 됐습니다. 발행이 됐고, 자, 여기 아까 구독 프로그램이 돌고 있는데 구독 프로그램에서 Hello Everyone이라고 하는 요 메시지를 잘 수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여러 개의 메시지, 다중 메시지를 발행을 하고 또 그걸 구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수의 어떤 메시지를 발행을 하려면 파블리시 모듈에 그 멀티플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멀티플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우리가 그 2개 이상의 메시지를 한꺼번에 이제
그 발행할 수가 있는데요. 멀티플이라는 함수의 그 인자를 한번 보면은, 자, 제일 처음에는 이제 요게 이제 그 보내고자 할 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보내고자 할 메시지, 복수의 메시지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아까 브로커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준비하고 브로커로 메시지, 복수의 메시지를 이제 발행을 하면 되는데, 요게 그 발행할 메시지를 표현하는 방법, 그 방법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리스트에다가 요게 이제 하나의 메시지, 요 하나의 메시지를 요와 같이 그 딕셔너리 형이나 또는 요 메시지를 이렇게 튜플형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한 메시지를 딕트형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제일 처음에 키를 이제 토픽하고 토픽을 정해주고요. 그 다음 메시지는 이렇게 페이로드라고 이렇게 키를 주고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QoS는 이건 퀄리티 오브 서비스라고 하는 건데, 뭐 통상적으로는 이 QoS가 0으로 줍니다. 그래서 0으로 줄 경우에는 기본이니까 따로 지정해 주지 않아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테인이라는 속성은 메시지를 발행하고 나서 메시지를 그대로 유지를 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유지할 일이 없으면 이것도 생략해도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이 그 토픽과 페이로드를 정해서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튜플형으로 메시지를 만들어서 구성할 때는 제일 앞에 이제 토픽을 정하고, 그 다음에 콤마 페이로드, 즉 메시지를 주고, 그 다음에 QoS의 값 0, 1, 2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테인은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니까 true 또는 이제 false를 주면 될 겁니다. 자, 요거는 0, 1, 2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그에 대한 예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멀티플이라는 함수는 paho.mqtt.publish이라는 모듈에 있으니까 그 모듈에서 불러와서 이렇게 멀티플하고 호출해 주면 되는데, 요게 이제 그 전송할 메시지라 그랬죠. 그 메시지를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리스트형으로 준비하고, 그 하나하나의 메시지는 이같이 그 딕트형이나 또는 이제 튜플형으로 이렇게 구성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토픽을 mqtt/multiple로 정했고요. 페이로드를 hello라고 해서 정했습니다. 자, QoS와 리테인은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값이 사용이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튜플형으로 정할 때는 순서대로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토픽을 주고, 메시지를 주고, QoS를 주고, 그 다음에 리테인을 false로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이제 메시지를 발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멀티플 함수를 호출해서 복수 개의 메시지를 발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프로그램 한번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앞에서 살펴봤던 그 단일 메시지를 구독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단일 메시지를 구독하는 요 프로그램을 좀 복수의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을 해서 구독을 할 수록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준비한 요 멀티플을 호출해서 다중 메시지를 발행하는 그 프로그램을 같이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그 단일 메시지를 구독하는 프로그램을 복수의 메시지를 구독할 수 있도록 수정을 좀 해보려면, 아까 그 심플이라는 메시지 함수를 호출할 때 이 메시지 카운트의 값을 1로 주면 메시지를 1개 구독을 하고, 요 값을 2로 주면 2개 이제 구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요 값을 이제 2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심플이라는 함수를 호출해 주면 2개의 메시지를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그 읽어드린 2개의 메시지가 요게 이제 그 M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그 리스트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이제 2개면 여기서 하나씩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M0의 값을 M0의 토픽을 출력하고, M1의 메시지 내용을 출력하고, 2개면은 그 다음에 M1의 토픽, M1의 페이로드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MQTT 프로그램 할 때는 반드시 구독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구독 프로그램이 이제 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멀티플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복수의 메시지를 발행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복수의 메시지를 발행하는 프로그램 실행을 했고요. 자, 여기서 보면 MQTT 멀티플이라는 토픽으로 hello라는 메시지를 발생했고, 또 같은 토픽으로 world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복수의 메시지를 보냈죠. 자, 그랬더니 지금 수신하는 쪽에서
hello라는 메시지와 world라는 메시지를 둘 다 이렇게 수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publish 모듈이나 또는 subscribe 모듈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발행하고 구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그러한 그 메시지의 구독과 발행이 전부 그 블락킹 모드로 동작이 됩니다. 그 얘기는 특히 그 메시지를 구독하는 경우에 메시지가 도착하지 않으면 다음으로 진행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메시지를 non 블락킹 모드로 동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 어떤 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 이제 메시지가 도착을 하면 미리 그 준비해 놓은 이 콜백 함수를 호출해서 그 도착한 메시지를 처리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자기가 하던 일을 쭉 진행하다가 메시지가 도착하면 콜백 함수를 호출해서 처리하니까 non-blocking 모드로 동작하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가능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subscribe 모듈에 callback이라는 이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allback이라는 함수는 메시지가 수신이 되면 그러면 그 callback 함수에서 이 callback에서 지정해 놓은 그 callback 함수가 실행이 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따라서 callback 함수를 사용하면 non-blocking 모드로 동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겠죠. 자, 이 프로그램 예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 callback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은, 자, 그럼 이거는 뭐냐면 이 메시지가 도착할 때 실행될 callback 함수입니다. 이건 실행될 callback 함수고요. 그래서 callback 함수를 지정을 합니다. callback이라는 이 함수에서. 그래서 print message라는 이 함수가 실행되도록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는 것은 이제 자기가 구독할 메시지 토픽입니다. 토픽이 되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브로크 주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해주면, 그럼 요것은 메시지가 도착하면 요 프린트 메시지라는 이 함수가 실행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프린트 메시지라는 이 함수에서는, 자, 여기서 클라이언트 유저 데이터 메시지라는 인자를 가집니다. 요거는 사용자가 정의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는 요거를 그냥 이용만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것은, 여기가 이제 수신 메시지 정보가 요 메시지라고 하는 요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는 이제 클라이언트 객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클라이언트 여러 개를 구분하기 위한 거고,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유저 데이터라는 것도 이 콜백 함수의 유저 데이터를 준다면, 그 콜백 함수에서 여기는 좀 주지 않았는데요. 콜백 함수에서 준 그 유저 데이터 값이 여기서 그대로 전달돼서 오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메시지라는 요 변수에 수신된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요 수신된 메시지도 이렇게 토픽이라는 속성도 있고 페이로드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topic 하면 토픽이 출력이 되고, 메시지.payload 하면 페이로드를 가져오는데, 그걸 문자로 하기 위해서 디코드 함수를 한 번 더 호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콜백 함수를 이용한 메시지 구독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백 함수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구독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콜백 함수를 호출할 때 메시지가 도착하면 실행될 함수, 콜백 함수라고 그랬죠? 요걸 지정해 줬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냥 on message라고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도착하면 on message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고요. 자, 여기가 to픽이 되겠습니다. to픽 됐고, 그 다음 이것이 브로커 주소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하고, 그러면 이제 메시지가 들어오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여기서 이제 복수계의 메시지, 즉 다중 메시지를 한번 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복수계의 메시지, 즉 hello world라는 메시지가 발행이 됐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수신 쪽, 구독하는 쪽에서
topic MQTT multiple 메시지가 hello, 그 다음에 같은 메시지에 같은 topic 메시지가 world라는 메시지가 이와 같이 구독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헬퍼 모듈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발행하고 구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그 파워 MQTT 모듈에 들어있는 클라이언트 클래스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발행하고 구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라이언트 클래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메시지를 발행하고 구독한다면 모든 것이 이 이벤트 콜백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서 어떤 그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미리 어떤 그 함수, 실행 함수를 지정을 해 줬으면 그 실행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거죠. 이 실행 함수를 우리가 콜백 함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이벤트는 몇 가지가 없습니다. 첫째는 보면은 이 브로커로 연결 요청을 했을 때 연결이 완료된 경우, 이것이 하나의 이벤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브로커에서 메시지가 들어온 경우, 메시지가 도착한 것도 하나의 이벤트고, 그 다음 이제 메시지를 내가 구독 신청을 했는데 그 구독 신청이 잘 받아들여진 경우, 이것도 하나의 그 이벤트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메시지를 보내라고 했는데 그 메시지가 성공적으로 잘 보내진 것, 이것도 하나의 이벤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4가지 이벤트가 있는데요. 그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그러면 이제 어떤 함수를 실행하라라고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지정을 어떻게 하냐면 연결이 완료가 되면 실행할 함수는 요 클라이언트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고 그 클라이언트 객체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onConnect라는 속성에다가 여기다가 콜백 함수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클라이언트 쪽에서 연결 요청을 하고 그 연결 요청이 됐을 때 연결 성공이라는 이벤트가 발생이 됐을 때 이 콜백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이제 도착했을 때 실행할 콜백 함수는 client.onMessage하고 함수, 또 구독 신청을 했는데 구독 신청이 잘 됐을 때 그때는 onSubscribe라는 속성, onSubscribe라는 속성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어떤 콜백 함수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요 같은 방식으로 4가지 이벤트에 대해서 우리가 콜백 함수를 지정해 줄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어떤 이벤트가 들어오면 콜백 함수를 실행하기 위해서 여기에 어떤 그 이벤트 루프가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이벤트 루프가. 그래서 그 이벤트 루프가 이벤트가 들어오면 콜백 함수를 호출하는 이런 식으로 동작되기 때문에 이걸 지정해 준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이벤트 루프를 돌려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보면은 여기 파워 MQTT client라고 하는 요 클래스를 불러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듈을 불러오고 그 모듈에 이제 그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를 이와 같이 이제 하나 만들어 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객체의 onConnect 속성, onMessage 속성 해서 onConnect 속성에는 내가 연결 요청을 하고 연결이 완료되면 실행할 콜백 함수, 이게 이제 콜백 함수라고 했습니다. 이름이 이제 아마 같게 일반적으로 설정하는데 그래서 onConnect라는 함수를 실행하라 그런 얘기고요. 이거는 이제 메시지가 도착하면 onMessage라는 이 콜백 함수를 시작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필요 없으면은 다 설정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필요한 속성만 설정해 주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이벤트 루프가 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벤트 루프를 실행하기 위해서 루프 스타트라는 함수를 호출해 주면 그 다음부터 이제 이벤트 루프가 실행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메시지를 발행하고 구독하는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를 보면 자, 첫 번째는 이제 그 콜백 함수를 이와 같이 정의를 해주고요. 자, 콜백 함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함수 이름은 임의대로 이게 사용자가 정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연결이 되면 실행할 콜백 함수. 요거는 데이터 메시지를 수신하면 실행될 콜백 함수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클라이언트 객체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요 클라이언트라는 클래스를 호출해서 요 클라이언트 객체를 이와 같이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 이제 객체를 만들었으면 그 객체의 속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콜백 함수를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lient.onConnect 하면 연결이 되면 실행할 콜백 함수, 요게 콜백 함수라고 했죠. 콜백 함수, 요 함수를 실행을 하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on 메시지는 메시지가 도착하면 요 함수를 실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세 번째는 이와 같이 콜백을 지정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콜백을 지정을 하고 그 지정이 다 끝났으면 이제 루프가 실행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이벤트 루프를 시작을 해줍니다. 그래서 루프 스타트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되면 어떤 콜백 함수를 처리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냐면 브로커에게 연결을 해줍니다. 연결. 그래서 client.connec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 이제 브로커 주소가 되겠는데요. 요 브로커로 연결 요청을 하면 그럼 연결이 되면 여기에 있는 onConnect 콜백 함수가 실행이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를 발행할 거면 client publish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토픽과 메시지를 정해서 메시지를 발행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 이제 자기가 또 브로커에서 어떤 메시지를 받으면 여기에 있는 onMessage라는 이 함수, 즉 콜백 함수가 실행되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클라이언트 클래스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구독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이 이 콜백 함수를 정의하는 일이죠. 콜백 함수를 정의를 하는데, 자, 우리는 여기서 정의할 콜백 함수 두 개가 되겠습니다. 브로커와 연결이 되면 실행되는 콜백 함수,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가 도착하면 실행하는 콜백, 이렇게 두 개를 정의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를 여기서 이제 발행을 메시지 이제 그 콜백 메시지를 수신을 구독하려면 토픽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구독할 토픽이 되겠고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요 클라이언트 클래스의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속성을 통해서 콜백 함수를 지정해 준다 그랬죠. 그래서 연결이 되면 실행할 콜백 함수는 onConnect라는 속성에다가 콜백 함수를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가 도착되면 실행할 콜백 함수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onMessage라는 함수 속성에다가 그 함수를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브로커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연결. 그래서 요거는 이제 브로커 주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1883 브로커의 그 포트 번호라 그랬죠. 포트 번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해서 이제 브로커로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 루프를 뭐 스타트 해도 되고, 이 경우는 루프 포레버, 루프 포레버라고 하면은 이 이벤트 루프가 무한 실행이 되는 거죠. 무한 실행. 그래서 계속 실행이 되면서 메시지가 들어오면 이걸 처리하고, 연결이 되면 이걸 처리하고 해서 복수적으로 몇 번이 되든 계속 메시지를 수신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클라이언트 클래스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메시지를 발행하는데 뭐 메시지를 발행하고 나서 뭐 특별한 처리를 할 일이 없는 경우에는 굳이 메시지 발행에 대한 콜백 함수를 정의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냥 메시지를 발행하면 되는 거죠. 자, 그 경우에는 이와 같이 클라이언트 객체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connect 함수를 이용해서 브로커와 연결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를 발행하면 되겠습니다. 메시지를 발행할 때는 여기 publish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토픽이었고요. 그 다음 요것이 이제 그 발행할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하게 되면은 요 발행을 한 결과를 이렇게 반환을 해주는데, 그 중에서 이제 RC 리턴 코드라는 뜻인데요. 또 리스폰스 코드. 그래서 리스폰스 코드가 0이면 그러면 메시지가 잘 성공적으로 발행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뭐 특별히 발행하고 나서 특별한 처리가 없을 때는 굳이 우리가 on publish라고 하는 그러한 그 속성을 통해서 콜백 함수를 지정할 일이 없겠죠. 자, 그러면 클라이언트 클래스를 이용한 메시지 구독과 발행 프로그램 예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이와 같이 이제 클라이언트 객체를 만든 다음에 onConnect라는 속성에서 콜백 함수를 지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면 이 함수가 실행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함수에서는 그냥 어떤 그 결과 코드, 리절트 코드를 한번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출력 값이 얼마인지를 한번 이제 보는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on 메시지, 즉 다시 말해서 메시지가 도착하면 실행될 함수 on 메시지에서 정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토픽과 메시지를 받아서 화면에 보여주는 그러한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브로커에게 이제 연결을 이와 같이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다 지정이 됐으면 루프를 우리가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루프 forever 하면 루프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계속 메시지를 수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하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연결을 했는데 연결이 됐습니다. 연결 코드가 0이 나왔죠. 0이란 얘기는 성공적으로 연결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메시지를 발행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메시지를 발행하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여기서 아까 발행을 하고 나서 응답 코드를 한번 출력해 보라 그랬죠. 그 0이 나왔습니다. 성공적으로 발행이 됐다는 뜻이죠. 자, 그랬더니 메시지 구독 프로그램에서 이와 같이 이러한 토픽의 메시지 Hello Everyone이라는 메시지가 이렇게 잘 수신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라는 프로그램은 계속 그 실행이 지금 루프 forever를 해서 루프가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메시지를 또 발행한다면 자, 또 우리가 똑같은 그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와 같이 이제 몇 번 발행을 하더라도 계속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까 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루프가 무한 루프가 돌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그 메시지 발행 프로그램에서는 메시지가 발행되고 난 다음에 뭐 특별히 그 할 일이 없을 때는 굳이 그 콜백 함수를 정의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그 메시지를 발행하고 난 다음에 할 일이 있으면 요 콜백 함수를 정의해서 실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보면은 여기 이제 onPublish라는 요 콜백 함수에서 메시지가 발행이 되고 나면 실행할 내용을 여기다 보여주면 되겠는데요. 자, 뭐 그냥 간단하게 데이터가 발행이 됐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콜백 함수에서 이런 그 클라이언트나 유저 데이터나 리절트라고 하는 이런 값들은 사용자가 이렇게 인수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이벤트 루프에서 자동적으로 전달해 주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 인수의 값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클라이언트 객체를 만들고 만약에 메시지가 발행이 되고 나면 성공적으로 발행이 되면 요 함수를 실행하라. 요거죠. 요 함수를 실행하라. 그러니까 실행이 되면 데이터가 발행이 됐다라고 이제 하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connect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서 브로커와 연결이 되고 publish를 가지고 메시지와 메시지를 발행을 합니다. 자, 물론 여기서도 이제 connect라는 이 함수를 호출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 define 해서 onConnect라는 callback 함수를 지정을 해서 정의를 해줄 수도 있고 뭐 특별히 연결이 되고 나서 뭐 할 일이 없으면 굳이 이걸 callback 함수를 정의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callback 함수는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 처리할 일이 있을 때는 지정을 해주고 할 일이 없으면 지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기본적으로 반드시 지정하는 것은 데이터를 받을 때 on 메시지, 이 on 메시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제 callback 함수를 지정을 해야 데이터가 들어오면 받아서 처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내용이 되는데 이 프로그램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QTT 메시지의 발행과 구독 프로그램을 우리가 실행할 때는 구독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본 요 메시지 구독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을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설명한 메시지가 발행되고 나면 onPublish라고 하는 콜백 함수를 지정해서 데이터가 발행이 됐다라는 걸 출력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나면은요, 자, 이 프로그램에서 헬로우라는 메시지를 보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헬로우라는 메시지가 잘 수신이 된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에서는
메시지가 잘 발행이 되고 나면은 onPublished 함수에서 데이터 published라는 메시지를 출력하고 그 다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을 데이터가 발행이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